이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았지만 작년 우리 경제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남겼습니다. 증시도 결국 경제 펀더멘털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올해 성장 경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계속해서 경제부 정원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작년 성장률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결과였습니다. 네, 연간으로는 1%가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0.97% 반올림에서 이제 1%가 나온 것이고요. 사실상의 0% 성장에 그쳤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마이너스 0.7%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물론 이번 수치는 이제 속보치이기 때문에 향후 자료 보강을 거쳐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는 좀 거뜬히 넘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한풀 꺾인 셈입니다. 네, 4분기 성장률을 보면 예상치도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올해 이제 분기별로 성장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겠는데요. 올해 1분기 이제 계엄 여파로 역성장을 했었고요. 2분기에는 0.7%, 3분기에 1.3%로 이제 빠르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3분기가 특히 1.3% 연율로 이걸 한국은행이 계산을 했는데 5.4%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이제 서프라이즈였고, 그래서 4분기는 수치상으로 기저효과에 따라 부진할 것이 예상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보다도 낮은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작년 말에 한국은행은 4분기에 플러스 0.2%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다소 크게 밑돌면서 아직 성장을 확신할 때는 아니라는 신호를 준 것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부진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성장 구조를 보면 민간 소비와 재화 수출이 가장 큰 이제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요. 민간 소비의 경우 이제 작년 1분기 역성장 이후에서 플러스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2.1%를 기록했지만 이건 전분기 증가세에 따른 이제 기저효과도 있고요. 또 실질 GDP가 가격 상승 효과를 제거하고 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한국은행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설 투자의 부진이 컸습니다. 건설 투자는 2024년 2분기부터 계속 역성장을 하다가 작년 3분기에 이제 깜짝 플러스 전환을 했고, 이것이 3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에 기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4분기에 다시 3.9% 뒤로 가면서 성장률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를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기저효과에 더해서 건설 투자 등의 실적이 저희가 기대했던 회복 속도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성장률 좀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분기 높았던 성장과 건설 부진이 성장률을 제약했다는 설명이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건설이 중립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성장률을 깎아먹지 않았다면 작년 성장률이 2.4%가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성장률에도 건설 투자가 관건이 되는 건지 올해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일단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난 1월 15일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소비 회복세 지속, 건설 투자 부진 완화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결국 건설 회복이 올해 성장의 키를 쥐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의 1.8% 전망은 반도체 관세 15%를 가정한 전망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 이런 관세, 대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또 최근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올 초 경제 성장 전략에서 밝힌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와 같은 이런 국내 생산과 수출을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도 성장 경로의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